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작성할 때 많이 쓰는 글쓰기 방식인 개조식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조식 글쓰기는 서술식 글쓰기와는 다르게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요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보고서 작성 문의 주실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분들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술식 글쓰기와 개조식 글쓰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식 글쓰기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쭉쭉 이어서 쓰는 거를 서술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끝머리를 명사형으로 맺느냐 안 맺느냐를 갖고 서술식, 개조식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개조식은 이렇게 말머리 기호를 따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로따로 써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자가 낮게 개자에 조자가 가지 조자, 낮게의 문장을 가지를 치듯이 썼다. 그래서 이제 개조식입니다. 그래서 서술식과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써놓으면 읽기가 훨씬 편하고 메시지 전달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고서의 내용을 캐치해야 되는 상사에게 전할 때는 개조식 글쓰기가 유용합니다. 그러면 개조식 글은 어떻게 쓰냐 하면 그냥 무작정 한 문장 한 문장 따로 쓴다면 결국은 문장의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장을 쓰기 전에 내가 써야 될 메시지들을 이렇게 구조화를 합니다. 가장 이런 식으로 많이 구조화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결론 메시지 또는 사실 메시지가 하나 있고 그것을 받쳐주는 항목 1, 2, 3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또는 주장이 있고 근거 1, 2, 3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구조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큰 메시지는 말머리 끼워 이렇게 큰 네모 같은 걸 하나 따고 밑에 하위 세부 항목의 문장들은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말머리 끼워를 따면 개조식 문장으로서 구조화된 문장이 됩니다. 그럼 그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사례는 보고서의 법칙이라는 책 백승권 님이 쓴 책이죠. 이분께서 청와대에서 홍보 비서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셔서 이제 글도 많이 쓰시고 특히 대통령한테 드려야 되는 보고서니까 얼마나 그 원칙을 잘 지켜서 쓰셨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면 좋은 보고서의 글쓰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보고서 작성 강의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쓴 글쓰기 책, 보고서 작성 책도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책들은 제가 읽고서 좋은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병역 제도 개선에 관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뭐 보고서는 쭉 길겠지만 그 중에 목차 중에 한 대목 보겠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3 추진 방법이라면 아마 1번은 배경 또는 목적이 되었었겠죠. 그리고 아니면 2번은 현황 이게 아마 2번쯤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추진 방법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추진 방법에는 큰 메시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위 메시지를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따서 말머리 기호를 따서 딱딱딱 쓰는 글쓰기를 개조식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조식 글쓰기도 우리가 보고서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식 글쓰기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개조식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쓰면 좋겠죠. 그래서 개조식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요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책에서 이제 참고 문헌 이제 가져왔는데요. 휴양림 서비스 개선 방안 기획서라 하면 이렇게 큰 메시지가 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게 큰 메시지고 요 이제 밑에 하위 메시지가 작은 메시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말머리 기호를 이렇게 따서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딱 써주면 개조식으로 쓴 것보다도 오히려 더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보고서 안에 너무 똑같은 형식으로 다 이렇게 또 도형 소개 또는 표 소개 글을 써놓는다면 또 보고서가 또 단조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은 그러니까 어떤 목차는 이렇게 개조식 글쓰기로 그냥 문장으로 쓰고요. 또 어떤 목차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관계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개조식 글쓰기로 하는 것보다 도형 소개 또는 표 소개 넣는 게 더 시각적으로 좋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조식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이것도 제가 그 앞에 그 참고 문헌에서 또 이렇게 사례를 가져와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PPT에 한번 옮겨 적어 봤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보도 자료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행했던 이 일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 형식으로 글을 쓴 다음에 신문사에 배포하는 글을 보도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쭉 서술식 글쓰기죠. 그런데 우리는 개조식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서술식으로 써놓은 글이 우리가 앞으로 보고서를 쓸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메시지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풀어내서 그냥 서술식으로 글을 쭉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개조식으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러한 메시지들이 보고서에 쓰인다면 어떤 목차 속에 들어갈까를 먼저 메시지별로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보통 보고서라 하면 뭐 상황 보고서다. 그러면 이제 현상, 그다음에 문제점,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목차가 이제 수립이 되잖아요. 아니면 기획서라면 배경, 현상, 문제점, 추진 방향, 실행 계획, 기대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목차가 쭉 가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조직의 일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있다. 그러면 그것들의 목차의 명차를 한번 붙여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습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요 1번 같은 경우에 현황일까요? 개요일까요? 해법일까요? 목적일까요? 원인일까요? 기대효과일까요? 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어떤 걸까요? 3번은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이걸 이제 이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보고서의 목차별로 구분이 된 거예요. 목차별 소재가 구분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목차란 보고를 받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순서로 배치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상황 보고서라면 보고서를 보고 받는 사람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상황 보고서니까 결과가 제일 궁금할 거고 기획서라면 해법 또는 그 기획을 하는 배경이 제일 궁금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사의 성격에 따라서 상사의 욕구에 따라서 목차의 순서는 배열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름을 딱 붙여보면 이렇게 돼요. 1번은 개요입니다. 개요란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를 개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 1번 1단락의 글은 이 전체 보도 자료를 요약한 겁니다. 2단락은 현상에 해당이 되죠. 현황이라고도 하고요. 3단락은 이 일을 왜 하느냐 목적에 해당되죠. 4단락은 해법에 해당됩니다. 5단락은 기대 효과에 해당이 되죠. 6단락은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개조식으로 글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럼 개조식으로 글 쓰기 전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요거 하라 그랬죠. 요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메시지를. 그래서 요거를 구조화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화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로직 트리 또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개요면 이렇게 해서 명사형으로 끝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형으로 끝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개요, 현황, 목적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해법을 보면 메시지가 하위 메시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이렇게 구조화를 일단 딱 해놓는 거죠. 딱 해놓고 그 다음 뭐 한다? 그 다음 이거를 개조식으로 글을 써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페이지 보고서를 만약에 만든다면 이 목차 순서를 배열해야 되잖아. 여기 보니까 이제 원인이 제일 밑에 있는데 어떤 보고서든 원인이 제일 밑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원인은 대개 현상 다음에 나오죠. 또는 해법 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의 목차 형식에 맞게 순서를 재배열해서 개조식으로 글을 써보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개요 쓰고 한 문장 쓰고 목적 쓰고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그 현황 쓴 다음에 원인은 현황 다음에 나오는 게 맞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 원인을 제거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가기 위한 게 기획서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법의 하위 항목 3개를 딱딱딱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내 놓으면 개조식 글쓰기가 될 테죠. 기대 효과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해 놓으면 개조식 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조식 글쓰기란 기본적으로 말머리 기호를 따서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낱개별로 가지를 치듯이 쓰는 거고 보고서에 주로 쓰이는 문장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개조식 글쓰기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 내 머릿속에 있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먼저 구조화를 합니다. 구조화를 해놓은 다음에 상위 개념은 되게 그렇습니다. 큰 네모로 따고요. 아니면 숫자나 한글로 따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항목은 숫자 1, 그 다음에 하위 항목은 한글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따도 됩니다. 만약에 가, 나, 다 밑에 또 다른 하위 항목이 있다면 다시 숫자로 넘어가서 괄호를 하나씩 넣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가 밑에 반괄호 1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제가 아까 참고 문헌 해드린 또 이 책도 참고하시면 이 참고 문헌의 이제 원문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거에 더 원문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또 참고한 내용이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원문을 또 한번 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구조화를 해놓고 개조식 글쓰기로 넘어가면 연습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개조식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